어, 이번 학기 동안에 이제 주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본 것이 이제 푸코 철학인데, 어, 인간의 뭐 크게 하면 인간이고 이제 개인은 말하면 사람의 정체성이 뭐냐, 이것이 이제 가장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정체성이 과연 뭐냐. 잠깐만요. 제가 우리 식구들이 자꾸 또 문자를 안 하다가 또 이때 되면 문자를 안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자기 그 정체성을 알아야 이제 내가 누구고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정체성이 없으면 또 모르면은 그냥 내가 뭐 하는 뭐 어떤 존재고 뭘 하고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그냥 시간 낭비하고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정체성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 같아요. 그런데 이제 푸코 철학을 우리가 쭉 들여다봤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동안 이런 사람이 이런 것이다. 외부에서 규정한 것들이 이제 정상인과 비정상인 뭐 이것이 가장 큰 어, 규정이었죠. 그래서 너는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나는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제 질병과 관련해서는 육체적으로 정상인 비정상인 또 이성의 시대는 이성적 사고를 하면 정상인, 그렇지 못하면 비정상인. 뭐 또 법의 시대는 이제 법을 잘 지킨 준법인이면 정상인이고 또 위법자는 이제 비정상. 이런 식으로 사람을 나누는 것. 그것이 이제 인간에 대한 정의, 인간에 대한 규정. 인간이 이제 거기서 이제 정체성이라는 게 그 정도밖에 연구가 안 됐다. 과연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을 정도로 이제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막연히 뭔가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인간론, 인생론 등을 얘기하는데 후코가 이제 한번 들여다 보니까 너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푸코가 괴보 연구된 것들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역사적으로 짚어봤고 왜 그렇게 됐나 하는 이제 그런 뒤에 배경을 이제 들여다본 것은 이제 에, 지식 고고학이다 이런 말을 붙여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얻어진 게 그거밖에 없고 이제 푸코 철학 밖에서 이제 보면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과학생물학에서는 인간은 그저 미생물에 불과하다. 환원에서 이렇게 올라가 보면 에, 진화를 시작할 단계에서는 미생물이었기 때문에 그 원료 시작 자체는 미생물이니까 따지고 보면 미생물이다. 그래서 뭐 앞선 유전자를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하는 뭐 로봇이라든지 뭐 그런 정도밖에 가치가 없는 그런 인간으로 규정을 해버렸는데 거기에서 한 발도 더 나가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어. 그러니까 미생물이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을 규정해 놓고 정체성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 무슨 뭐 어떤 윤리와 도덕을 어, 기대하고 또 그렇게 안 한다고 또 뭐 그를 뭐 욕하고 그럴 이유가 비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 안타까운 일이고 이제 철학에서는 이제 구조주의로 끝났죠. 이제 구조주의 이후에는 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에서 태어나서 구조로 옮겨 다니다가 그리고 구조 안에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구조 안에 아무것도 없다. 토시 하나도 바꿀 수 없는 이런 인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이제 주체가 되지 못하고 주체는 죽었다. 인간을 주체라고 생각하면 이제 죽음으로 끝났죠. 미생물과 죽음. 이것이 이제 현대 과학, 생물학, 과학이 내놓은 결론이자 철학이 내놓은 결론으로 끝난 거죠. 부끄러운 이제 이걸 극복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구조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맞는데 그렇게 결론 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과연 인간의 정체성이냐? 이걸 극복한 어떤 인간이 새로운 인간 정체성에 대한 발명이 필요하다. 발명이.
그러니까, 뭐, 발명이라는 게 원래 있는 것 중에서 그걸 이제 뭔가를 이렇게 찾아내는 게 발명인데, 완전히 없는 것보다는, 발견하고는 좀 다르지만, 하여튼,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들을 잘 조합해서 뭔가 세상에 없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거 발명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정체성 문제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제 이게 이제 푸코의 후기의 소원이죠. 그래서 이제 푸코와 철학이 이제 전반기, 후반기가 바뀌었다, 뭐, 이렇게 전회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 책을 기술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본래부터, 푸코가 이제 목표한 것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발명을 목표로 했었다. 예, 그런 과정으로 과거에는 뭐 어떠했었는지를 이제 들여다보고 살펴본 거다. 정량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떻게 발명을 할 수 있겠나 하는 걸 설명할 때 이제 쾌락의 문제, 쾌락이라고 하니까 약간 혼란스럽긴 한데 인간이 가진 욕망 중에 이제 그 성욕이 있죠, 성욕. 뭐 여러 가지 욕심이 뭐 있겠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우리 책에서 다룬 것 중에는 이제 그 어떤 자기 민족을 위한 그런 어떤 그 애국심이라든지 또는 뭐 성욕인 걸 다뤘는데 그중에서 이제 성욕을 주로 다루죠. 다뤄가지고 이제 이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의 역사 이런 것도 이제 결국 알고 보면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역사적 어떤 어, 일이 있었고 이걸 통해서 뭔가 또 다른 이해를 갖게 할 수 없을까 하는 것이 이제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 중세 기독교라든지 그 외에 뭐 근대는 법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 성적 욕망을 이제 규제하려고 했죠. 내버려두면 막 큰 혼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윤리도덕적인 차원의 규범을 만들고 뭐더 나아가서는 법을 정해가지고 뭐 간통죄를 무섭게 다룬다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그냥 제멋대로 막 이렇게 폭발하는 성적인 욕망을 이제 규제하려고 많이 그랬죠.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는 뭐 인간의 본성이 이제 어, 그 성을 잘 다루도록 돼 있는데 그걸 어기는 건 본성을 어기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잔법까지 이렇게 가져다가 성을 규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지금도 이제 그 성적인 걸 규제하려고들 고민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그건 외부에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이제 주입식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자기를 적응하려고 하고 이제 그것에 맞춰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주체어라고 그래요, 주체어. 밖에서 나에게 가르친 것을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 스스로가 자기를 규제하는 것. 근데 이제 그게 바람직스럽지는 않다는 거죠. 그건. 예. 그러면 이 성에 관해서 바람직스러운 방법은 뭐냐? 그냥 주장하기보다 이제 과거의 역사가 있으면 그걸 가져다가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면 이제 에피스테마가 되는 거죠.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그리스로 가보니까 그리스에는 성에 관해서 특히 남자 중심이니까 남자를 중심으로 하면 성에 대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뭐든지 허용이 돼 있어요. 그리고 뭐 동성애도 되고 뭐 자기 부인과의 관계도 그렇고 노예하고는 뭐 자유롭게 원하면 관계를 맺어도 뭐 누가 윤리도덕적으로 욕할 사람 없고 또 법적으로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뭐 여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여자하고도 관계를 가져도 뭐 그걸 갖다가 누가 욕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죠.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성적인 욕구를 마음대로 해서야 되겠느냐. 가정의 평화와 사회 질서를 위해서, 자기 품위 유지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이제 어떤 성적인 어떤 한계라고 할까요? 그런 규정을 정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이제 이렇게 주체화하는 거죠. 난 요 정도로 살 거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다른 여자를 보는 건 옳지 않다.
또는 뭐, 아니, 노예라고 해서 막 그 강제로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데 맞는데 내 소유라고 좀 관계를 갖는 건 좋지 않다든지, 뭐 하여튼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자기 성적인 욕망이 이제 분출하는 걸 자기 스스로 규제하게 규칙을 만들어서 에, 그렇게 자기를 의식화하는 거죠. 주체화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푸코는 니체를 이제 가져다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니체가 하고자 하는 것이 그게 아니겠는가. 세상에서 막 이 낙타에다 막 뭐 이렇게 얹듯이 무슨 교육과 철학과 종교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는 수많은 어떤 규제와 규범, 뭐 법 등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짜 맞춰 들어가서 사막을 걷는 어떤 무거운 짐을 이제 낙타처럼 이렇게 그냥 걸어가는 교양인 같이 사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무슨 말 달리는 저 들판에 뛰어다니는 망아지를 데려다가 굴레를 씌우고 입에 재갈 물리고 말 안 들으면 두드려 패고 그래가지고 사람도 타고 막 이제 물건 실어나르는 망아지나 똑같은 게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자, 벗어버리고 인간이 그 밖에서 그렇게만 살 수 있느냐. 자기 자신이 얼마든지 자기를 규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규칙을 정할 수 있고. 어린 나이. 어린 나이는 뭐 어떤 아주 규범이나 법이나 이런 걸 아무것도 몰라도 풀어놓으면 나름대로 자기들이 뭐 규칙을 정해가지고 뭐 고무줄도 하고 뭐 땅 따먹기도 하는데 뭐 두 번 하면 안 된다든지 뭐 걸리면 그만둬야 되는지 그걸 다 알아서 자기들이 하거든요. 그 초인 그런 초인이 됐으면 좋겠다.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자. 그래서 제발 좀 사람들에게 이렇게 뭘 씌우지 마라. 뭐 그런 이제 코드화라고 하고 이제 코드화 하나가 없어지면 이제 제코드화, 리코드화가 되는데 천주교가 없어지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공산주의라든지 또는 뭐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이다 이런 것들이 막 자꾸 또 흉내를 내는 거죠. 이 천주교 자꾸 또 굴레를 또 다른 굴레를 씌워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그짓 하지 마라. 내버려 둬라 좀. 그리고 한 개인도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주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살지 말고 그걸 다 벗어버리고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규칙을 자기가 정해서 자기가 거기에 맞춰 사는 거. 이런 것이 이제 바른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 그리스 시대의 지성인, 그 정상적인 사람, 일반적인 그런 이제 사람들의 사는 것처럼 성적인 문제를 그렇게 하듯이 다른 그 모든 것을 영역을 넓혀서 인생에 대한 것도 인생이 뭐냐 하는 것이 막 이 사람이 이렇게 된다, 저 사람 저렇게 된다, 철학자가 막 종교에서 하는 거 다 벗어 던지고 자기 스스로가 나는 누구고 나는 어떻게 살 거다고 하는 걸 자기가 정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자, 주체적으로. 그래서 주체를 다시 살리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걸 이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현실이 이제 후쿠가 진단한 것은 그런 거거든요. 수없이 외부에서부터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꼭 성적인 것만 아니라 그것도 완전한 게 아닌 게 우리나라도 보면 간통죄 같은 게 아주 가장 무서운 법이고 간통이란 말 자체가 아주 혐오감을 주는 말이었는데 없어졌잖아요. 요즘 간통 뭐 이런 얘기 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늘 가변성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간통죄가 있기 때문에 간통을 안 하겠다가 아니라 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제 그걸 내가 스스로 금기시하고 난 안 하겠다. 뭐 세상 사람이 다 그런 짓 해도 난 안 하겠다. 이런 주체적인 방식으로 이 어떤 사랑의 문제도 풀어가듯이 나머지 문제도 이제 그렇게 풀어가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사례를 들어놨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철학에서도 이제 이 푸코를 시작으로 해서 그동안에 뭐 이런 식 저런 식으로 주어졌던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들 뭐 대표적인 예로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이런 식의 어떤 규정이라든지 또는 뭐 우리는 미생물에 불과하다든지 뭐 우리는 주체가 죽었다. 예. 어떤 구조가 갖춰서 그게 현재까지의 결과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또 다른 발명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과거 같은 방식, 뭐, 진화론이 아니고 창조론이야. 이것은 너무 식상해져갖고 이미 그런 전쟁에서 패배했거든요. 그것은 뭐, 인간 법정에서 패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패배했기 때문에 창조론은 그냥 소수의 목소리가 됐고, 뭐, 교회 안에서도 뭐 창조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흐릿하게 넘어가고,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이제 학교는 뭐 또 사회는 다 진화론이라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대세가 돼서 그냥 막연히 배웁니다. 그리고 시험 볼 때 진화론이라고 써야 정답이 되는 식이 돼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와서 뭐 법정에서 뭐 진화론이냐 창조냐 싸우고 될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발명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이 인간의 자기에 대한 어떤 이해, 또 정체성,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미래를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는가. 그래서 우리 이제 복음이라는 게 상황에 대한 메시지 복음이니까 세상이 이렇다고 하는 걸 파악하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푸코가 이제 그런 어떤 쾌락, 성욕에 관해서 하나의 예시를 준 것이 우리 굉장히 좋은 뭐 통찰, 뭐 요즘 인사이트를 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강의할 때 한류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 이제 그 어떤 성적인 욕구를 규제하는 것에 반대해서 프랑스 68 혁명 때에 이제 다른 것도 많이 변화를 가져왔지만 성적인 것이 이제 모든 규제를 풀어버렸죠, 자기들이. 그래서 마지막까지 인간이 성적인 것과 관련해서 지키고 싶은 결혼 제도인데 그것마저도 이제 완전히 파괴를 시켜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성에 관해서는 뭐 모든 인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모든 걸 풀어서 규제라는 게 없어진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자기 스스로가 고대 그리스도인들 엄청 어떤 교양 있게 어, 성의 규제가 외부에서 오는 건 거절하지만 나는 이렇게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누가 봐도 공감이 갈 만한 그런 도덕적이고 뭐 윤리적이고 그런 의미 있는 그런 걸 정하고 거기에 자기를 주체화시켜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모든 걸 다 풀어버리고 이제 막무가내로 살아버린 거죠. 그건 그리스 사람하고 저는 다른 거죠. 그래서 뭐 남녀의 결혼 안 하고 그냥 뭐 동거하고 자식 나면은 책임도 안 지고 그냥 국가에서 고아원 애들을 키워주고 초식도 없고, 그리고 이제 뭐 남자끼리만 남녀가 결혼한 게 아니라 남자와 남자가 뭐 성적인 행위를 하고 또 뭐 또 여자와 여자가 또 살고 별짓 다 하는 거죠. 뭐 추하지 추해. 추하다는 말 자체가 저도 아마 그런 어떤 나름대로 뭔가 일부로부터 이렇게 받은 어떤 교육에 의해서 주체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렇게 느끼는 걸 또 뭐 진심이니까요. 그래서 그 이제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성병으로 막 이제 창궐하게 되고 또 지난번에 우리 소립자라고 는 책을 봤지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좀 추하고 더럽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혼음을 하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어, 뭐 이런 하여튼 뭐 보면 충격적인 이제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 사람 사회 속에 들어가면 뭐 이제 교양 있는 이제 보통 집에 사는 남녀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게 있겠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요즘에 보면 뭐 어, 초등학교 3, 4학년 13살 반 정도가 이제 성적인 경험을 한다고 평균이. 초등학생들이 다 남녀의 성적인 경험을 우리나라 아이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통계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지. 그런 이유가 이제 보면 인터넷이 뭐 좋은 점도 있지만은 스마트폰이나 무슨 PC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그런 이제 뭐 이상한 비디오들이, 야한 비디오들이 돌아다니죠. 수를 헤아릴 수 없이. 그래서 뭐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 또 금방 떴다방처럼 또 해서 돈 벌어먹고 또 도망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제 어른들보다 더 그런데 이제 민감하니까 궁금해서 다 아이들이 공유를 한다고 그래요. 어느 사이트에 가면 뭐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흉내를 내고 싶은 거죠. 뭔지도 모르면서. 요즘에 이제 방법은 다른 게 없고 못 보게 막을 수는 없는 거고 이제 학교에서나 어른들이 하는 것은 피임약 먹어라. 뭐 콘돔을 끼고 가라. 이런 정도밖에는 권면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어놓고 보니까 이제 참 큰 문제죠. 그리고 이제 이 여러 열정이 폭발하지만 특히 이제 성적인 열정이 뭐 사춘기도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사춘기가 점점 내려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초등학교 때가 사춘기라고 그래요. 또 여자아이들은 뭐 그때 이제 첫 뭐 생리도 경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점점 나이가 내려가게 되니까 그걸 규제할 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가만히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막 그 성적인 것이 어릴 때부터 다 개방하고 폭발한다 그래서 그것이 만족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열정이 막 성적인 것과 의해서 폭발해서 막고 뭐 어떻게 규제는 못한다. 이미 풀린 걸 갖다가. 그런데 그런 일에 빠진 사람들이 결국 가는 것은 나중에 보면 마약이라든지 뭐 음주,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뭐 담배 피고 뭐 이런 데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릴 때부터 뭐 초등학생부터 뭐 남자 여자 아이들이 그 맛을 알고 그냥 계속 공부도 안 하고 그제 그렇게 해서 걔들이 뭐가 되겠어요? 나중에 뭐 중고등학교를 가겠어요? 아니면은 어 결국은 뭐 이제 어디 가서 뭐 열심히 공부하 대학을 가겠어요? 취직을 하겠어요? 못 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돼버리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많이 발전한 이제 일본이라든지 뭐 독일이라든지 미국 같은 데는 이제 문맹이 많다고 그래요. 문맹률이 굉장히 높더라고. 문맹률이. 성적으로 타락한 나라들이 훨씬 더 문맹이 높은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안 하니까 그 맛을 보게 되면 그 공부가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도 그렇고 이제 그걸 이 그런 나라들에서는 이 어떤 욕망을 막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발명이 필요한 거죠. 그냥 안 된다 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렇게 갖고는 안 되는 거지. 옛날 방식으로 또 규제하고 한번 풀어놓은 걸 법적으로 뭐 다루고 법을 제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발명이 필요한데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한류라는 거죠. 한류. 그들이 그런 어떤 성적인 타락이라고 그 사람들이 타락이라면 싫어하겠지만 음지의 문화죠. 뭐 그렇다고 뭐 그것이 뭐 떳떳해가지고 무슨 뭐 그런 집단적인 성행이나 이런 걸 뭐 광장에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뭐 어딘가 뭐 이태리나 이런 데 가면은 뭐 공원 같은 데서 남들 다 보는 데서 그냥 뭐 그 벤치 같은 데서 하고 막 그런 행위를 한다고 그래. 근데 그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세뇌 교육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 개 돼지도 아니고 다른 사람 다 보는 데서 그런 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숨기고 싶고 그런 면이 있는 거야. 이런 것은. 그런데 이제 이 폭발하는 이 욕망, 이걸 어떻게 젊은이들 욕망을 에, 해소하게 만들 건가? 이제 그러면서 양지의 문화로서 이제 한류와 케이팝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젊은이들이 뭔가 이제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뭐 소리를 쳐야 되는데, 또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되는데, 뭔가 일체감을 가져야 하는데, 성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이 한국에서 나온 케이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소리도 지르고, 남자와 여자가 자유롭게 만나고, 공개된 장소에서 마음껏 춤을 추면서 칼 굽무니까 같은 어떤 충동작을 하면서 이제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런 젊음의 욕망을. 거기에 이제 직접적이진 않지만은 다른 여성들이 춤추는 거, 또 남자가 춤추는 걸 보면서 매력을 느끼기도 하고, 성적인 욕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항상 프레시몹이니까 새롭게 공부하고 이제 장소에 모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껏 춤을 실컷 추고, 그러니까 이제 뭐 프레시몹을 보면 랜덤 노래를 우리나라의 케이팝 중에서 이제
짤로 만들어서 가장 그 노래마다 그 아주 이렇게 사람들의 그 감성을 자극하고 몸동작을 자극하는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부분은 짧게 뭐 3분 뭐 그 정도로 추고 이제 다음 노래 나오면 또 이제 다른 노래 중에서 그런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하고 이게 가만히 보면 이제 묘해요. 나는 이제 그 가끔 제가 이제 뭐 노래는 모르지만 그전 세계에서 이제 후레쉬몹 모여가지고 이제 케이팝 랜덤 댄스 하는 걸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나라 문화이기도 하니까 뭐 하나님이 이제 어떤 새로운 발명을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음지에서 음침하게 어디 뭐 골목이나 어디 이제 지하실이나 이런데 또는 뭐 여관방에 가서 그런 성행위를 하고 났을 때 이제 그게 뭐 떳떳하지는 않겠죠. 돈도 들고 이제 찝찝한 것과 다르게 똑같은 이런 욕망이 해소가 되지만 케이팝을 통해서 해소되는 것이 건전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없잖아요. 또 끝나면 박수 받고 뭔가 영웅된 것 같고 계속 이어지고 또 새로운 만남이 가능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젊음을 발산하고 젊음의 성적인 욕망까지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발명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그 서양의 음지 문화, 이 성적인 것과 관련해서 그것을 어떻게 새롭게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이걸 이렇게 바꿔라 그렇게 말해서가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에서 방법으로 젊은이들의 그 성적인 욕망을 어떤 이렇게 분출하는 에너지를 이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된 거죠. 근데 굉장히 강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음지에 문화 있는 사람들도 양재에서 이렇게 만나 보니까 음지에 있는 애들은 뭐 보면 수준 이하 애들이 많거든요. 그게 어릴 때부터 배움도 없고 뭐 마약에 취하고 남자나 여자나 서로가 봤어도 떳떳하기는 않은 것 같아.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보니까 이제 케이팝을 하고 이런 애들을 보면은 몸매도 이쁘고 건강하고 춤도 잘 추고 하다 보니까 노래도 잘하고 그리고 뭐 사람들한테 박수도 받고 이게 점점점 그쪽 방향으로 옮겨간다. 그리고 양쪽에 이 음지와 양지가 있지만 결국은 이제 그 양지 쪽으로 이제 옮겨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이 그런 이 케이팝을 같이 즐기면서 공연도 같이 가고 권장하고 그런 건전한 문화가 생긴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하죠. 할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기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새로운 발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푸코에게 하는 발명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인간에 대한 이해도 이런 새로운 발명이 필요하다. 뭐 그동안 있었던 건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서구의 문화 684장 이건 틀렸다. 뭐 그들이 이제 목택동을 좋아하는데 목택동은 생명 같은 음식 물질을 나누기도 했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성을 나누자. 내 마누라를 다른 남자에게 주기도 하고 다른 남자를 내가 갖기도 하고 뭐 필요하면 서로 이런 식의 그런 걸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게 그런 쪽에 나가는 사람들은 이제 또 그걸 또 뭐 나쁘다고 하면 뭐 가만히 있나요? 뭐 고소하고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내비둬 그냥 내비두고 양지의 문화를 하나 개발해서 발명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힙합 댄스 같은 거 이렇게 되니까 보니까 좋은 거지. 그럼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도 뭐 이제 이런 쪽에 뭐 음지의 문화 쪽에도 이제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양지의 문화도 경험할 수가 있는데 나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준다는 거죠. 인간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 인간의 정체성도 뭐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기독교 불리하긴 한데 어릴 때부터 그냥 진화야 진화론. 근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게 벌써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맨 마지막 단계 자주 얘기했습니다만 침팬지가 사람이 된다. 그 중간 단계 유인원이 있을 거다. 없잖아요.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게 고대 철학부터 데모크리투스도 얘기했지만은 원자하고 어떤 자연법, 불변의 자연법에 의해서 아무리 오래 가도 이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거든요. 배는 배고 사과는 사과지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고대 철학자도 알고 있었다고. 근데 이걸 어거지로 껴맞춰서 진화론을 만들어 가지고 뭐 몇십억을 준다고 말이죠. 그 유인원을 찾아와라. 이게 있냐고.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다른 게 없으니까 애들을 갖다 맡겨놓으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새로운 발명이 필요하다. 인간에 대한. 거기에 경쟁할 만한 그런 어떤 발명이 없으니까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과거에 뭐 중세에서 만든 게 있었지만은 그것이 이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창조론을 얘기했지만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다시 뭐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이미 져버렸으니까. 근데 그걸 갖고 뭐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냥 그런 게 있었나 보다 하는 거지. 그것이 확 자기에게 와 닿아서 이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건 안 된다는 거.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인간에 대한 정체성 그것을 확립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이제 막연히 뜬구름 잡는 식으로 자기가 뭐 내가 보는 인생론, 내가 보는 인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후쿠가 이제 뭐 자기가 볼 때 이제 쾌락과 관련해서도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그 뭐 자기 혼자의 철학일 뿐이죠. 그런데 이제 이미 사람들에게 크게 공감을 얻었던 모든 인류가 이제 그걸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그리스에 있었던 일을 가져다가 에피스테메를 삼으니까 그 얘기거리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역시 그냥 막연히 근거 없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이제 전 세계 그 83억 인구 중에 그래도 이제 한 26억 정도가 이제 기독교 관련된 그런 어, 믿음을 갖고 성경을 공통적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건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뭐 그 3분의 1에서 뭐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이 성경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에피스테 삼아서 인간의 정체성을 한번 어, 재정리한다. 발명이라는 게 없는 걸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있는 걸 이제 잘 정리해서 이렇게 세상에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것이 이제 이번 학기에 우리의 목표였고 이제 종강 세미나는 그걸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 자신부터 이게 신앙 고백적이 돼야 되는 억지로 막 맞춰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믿어갖고 답답하게 생각했던 것들 또 많이 듣기도 하고 어렴풋하게 말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우선 나는 누구냐 이것도 이제 우리 자신에게도 문제예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나는 누구지? 나는 뭘 하면 살아야 되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게 막연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공자를 읽고 뭐 공자가 얘기하는 그런 거에 자기를 붙여가지고 공자가 오두는 인이라고 했으니까 인 사랑을 베풀며 살자. 근데 인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사랑이라는 것도 이제 인이라는 것은 그 왕도 정치니까 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의 그 사랑을 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애하고는 다르겠죠. 애는 남녀 간의 사랑인데 집착에 가까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거기에 기대가지고 인간에 대한 이해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제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교회 다니면서 그 짓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교회에서는 그럼 뭘 배워왔느냐? 또 우리 신학을 했지만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뭘 정리를 해줬느냐? 이제 막연한 거죠,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목사들도 목회를 하면서 가장 모르는 게 뭐냐면 자기를 몰라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정확히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들이 굉장한 전투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떤 주체적인 어떤 자기 주체화된 게 없는 거지, 정체성이. 어떤 사람은 뭐 불교에서 뭐 가져와 갖고 이제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뭐 불교와 기독교는 같다 뭐 이러면서 뭔가 그걸 가지고 자기를 자기화 해보려고 주체화하려고 노력하고 뭐 어떤 사람은 또 심지어 무슨 뭐 북한에서 없어진 주체 사상을 갖다가 주체란 말을 뭐 그걸 잘 갖다 써버렸어 거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뭐 주체 그런 사상 뭐 김일성이 얘기했던 그 사상을 가져다가 뭘 해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공감할 만한 어떤 발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주체성에 대한 확립이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확실하면, 여기 신앙 고백이 들어가고, 내 막 믿음이, 아이, 뭐, 100번, 1000번 뒤돌아봐도, 하는 거 살펴봐도 이게 맞다, 확실하다, 이렇게 되면,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아야죠. 나를 그렇게 이해를 해야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설교하는 내용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일 것 같아요.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렇다면 뭐라고 살 건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막연하죠. 뭐, 사람이 뭐냐, 왜 창조가 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창조가 됐다. 막연한 거예요, 그냥. 설명이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그래서 지금은, 뭐, 여기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그동안 많이 하는 얘기니까, 뭐, 필요한 분만 읽도록 할게요. 그런데, 의학에서는 하여튼 우리 육체를 살리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뭐, 치매 걸려갖고, 뭐, 요양원에 가도 안 죽이죠. 못 죽게. 왜냐면, 그 영혼과 뭐 생명을 살려내서가 아니라,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돈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안 죽게 하려고 그러고, 병원에서도 이제 뭐 죽어가는 사람들 에, 뭐 코에다 인공호흡기 붙여가지고 못 죽게 하거든, 못 죽게. 그건 뭐 엄청난 돈이 되거든요, 그게. 그런 사람이 한 수십 명 있으면 병원 먹고 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 그냥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주사약을 막 뽑아가지고 이제 마음껏 거기다 그들을 뭐 치료한다고 치료 목적으로 하면서 뭘 갖다 비싼 걸 막 집어넣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이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뭐 가족들이 객소리도 못해요. 뭐 식물인간 된 사람에게 뭐 이거 넣어야 됩니다, 저거 넣어야 됩니다. 그냥 돈만 갖다 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물 먹는 하마 같은 그런 식이 되는 거죠. 하여튼 어찌 됐든 이 의학에서는 자기들 돈벌이를 위해서도 그렇고 뭐 또 일말에 그런 건 있겠죠. 인간의 그 육체를 에, 존중하는 마음이 일말에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것이 합쳐져서 이제 의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적인 문제, 영의 구원 문제는 이제 뭐 2000년 전부터 계속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서 뭐 이런저런 말이 있지만 엄청난 자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인간의 정신입니다. 의식에 대한 구원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인간은 미생물의 진화는 됐다고 하는 거하고 철학적으로는 구조주의적인 입장에서 인간의 주체는 죽었다. 그걸 끝난 거죠. 이것이 알든 모르든 이제 이 시대의 사람들이 팽배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묻지마 사람도 나오고 자기를 미생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뭔 도덕과 인류가 있고 뭐 이웃을 사랑하고 그 말이 되냐고. 그냥 뭐 내가 살았는 동안에 뭐 즐겨서 남의 금쳐서 살던 뭐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식으로 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 뚜렷한 에피스테메를 근거로 해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우선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믿는다고 하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 성경을 근거해서 한번 정체성 확립해 보자. 이건 이제 뭐 우리가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얘기예요. 이제 부분 이제 뭐 얘기도 하고 이제 또 다른 책을 읽고 또 정리해왔던 내용인데 오늘은 이제 그 부분 한번 정리를 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어렴풋이가 아니라 뭐 이렇게 봐도 그렇고 저렇게 봐도 그렇고 이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볼 때도 이건 진짜다. 이런 신앙 고백적으로 내가 믿어지고 받아들일 수 있게 정리를 하고 그것이 확립이 되면 그렇다면 이제 또 어떻게 살 건가가 나오는 거죠.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도 되지만 목사로서 목회를 어떻게 할 건가,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건가는 답이 나오는 거죠. 이 정체성이 없으면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재미있게 본 건 정체성에 관해서 이제 그 자동차, 뭐 자동차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새로 저는 그 미술에 관심이 있으니까 새로운 이제 자동차 디자인 같은 거 나오면 이제 재밌게 봅니다.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뭐, 그런데 우리나라 자동차는 이제 그 디자인의 정체성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벤츠 같은 거 보면 이제 그 별표 비슷한 거,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딱, 아, 벤츠구나, 알고. BMW는 이제 돼지코처럼 두 개 이렇게 있으면 뭐 그것이 트럭이든 뭐 아니면 버스든 아니면 뭐 승용차든 딱 보면 아, 저 벤츠구나.
또는 뭐 BMW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만들었다 저렇게 만들었다는데 그게 뭐 이렇게 딱 와 닿지 않는데 요즘에 이제 딱 보면 현대차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그 뭐냐면 그 그릴이 앞에 이렇게 위에는 거의 반듯하고 밑에는 이렇게 좀 푹 파인 이제 그런 형태가 드디어 정착을 했다. 드디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어, 디자인에서 현대차라고 딱 보면 알 수 있는 현대차의 정체성이 디자인의 정체성이 마련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 그래도 디자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디자인을 잘하는 뭐 벤틀리라든지 BMW라든지 뭐 아우디라든지 뭐 이런 데서 수석 디자인을 했던 사람들을 160배를 두고 주고 이제 현대에서 데려왔다는 거죠. 그 현대차가 지금 디자인은 뭐 전 세계 최고에 가깝게 됩니다. 일본 차는 이제 너무 이제 옛날 구닥다리고 그래서 정체성을 말해야 한다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뭐냐? 이제 막연해진 거죠. 옛날에는 뭐 중세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막연한 거예요. 그걸 마련해야 됩니다. 우선 뭐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그렇다 중요한데 지도자로서의 이제 책임은 정체성이 너는 누구고 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딱 보면 알 수 있게 딱 들으면 아 공감이 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큰 과제라는 거예요. 그건 뭐 어떤 교회 몇 개가 뭐 부흥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금방 마련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